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광개토대왕으로부터 19세에 왕위를 물려받은 고구려의 또 다른 최전성기를 연 장수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무슨 많은 업적이 있지만 먼저 제위기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수왕은 394년에 태어나 19세의 왕이 된 후 무려 79년 동안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79년. 장수왕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도 이전에 태어나서 거의 100세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수왕보다 그의 후계자인 아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장수왕 당연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셔서 결국 그 아들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심지어 아버지인 장수왕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고조다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아들 고조다의 아들이 그 장수왕의 손자죠.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한을 풀긴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아주 재미있는 썰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수왕의 장남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조다. 조다는 왕도 못 해보고 죽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에서 쪼다란 말이 유래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장수왕이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장수왕 제위기간과 다른 주변국 왕들의 제위기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왕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백제는 7명, 신라도 7명, 중국 쪽에 있는 유연 7명, 북이 6명, 송나라는 9호까지 바뀌면서 총 9명의 왕들이 바뀌는 동안 고구려는 단 한 명의 왕, 누구? 장수왕입니다. 정말 장수를 하셨죠. 이게 그냥 길게 물리적 숫자로만 오래 사신 게 아니고 혁혁한 공을 세우십니다. 475년, 서기 475년에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수왕의 나이가 벌써 80을 넘기셨습니다. 이 스태미나의 원천이 사실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왕이라도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장수왕은 이렇게 오래 사신 거는 적당한 스트레스도 있으셨겠지만 약도 많이 드셨겠죠. 타고난 스태미너가 원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서기 475년 이 전투를 위해서 고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파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림스님의 활약이 펼쳐집니다. 그럼 시간을 이 전쟁을 앞둔 몇 년 전으로 잠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수왕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안보회의 현장입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 군사를 요청해 우리 고구려를 함께 침공하자고 제안한 것이 사실이더냐? 네, 폐하. 하지만 북위에서는 백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우리 고구려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왔습니다. 괘씸한지고 북위는 이제 이 일에서 완전히 빠지라고 전하고 적당한 외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라. 폐하,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제를 쳐서 응징을 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다. 네, 따로 생각한 것이 있다. 작전명 알파고를 통해 백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후 군사공격을 차후에 감행할 것이다.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전투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자, 이 당시 동북아 정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였습니다. 사실 외교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시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계로왕은 신라와 외는 물론이고 송날, 북위 등과도 끈적끈적한 외교 관계를 이어가며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위가 백제의 제안을 고구려에 알려준 곳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외교 전쟁에서부터 이미 백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로왕의 본심을 확인한 이상 장수왕도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장수왕의 첫 번째 대책은 첩보전이었습니다. 장수왕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백제의 21대 왕인 계로왕은 바둑광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신하들과의 국가 안보 회의를 마친 후 당대 최고의 바둑 고수라고 불리는 승려 도림을 호출했습니다. 준비는 되었느냐? 폐하,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귀히 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겨서도 안 되고 티나게 져주어도 안 될 터. 분명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 폐하, 염려 마십시오. 소인 접대바둑의 1인자라는 소리를 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장수왕의 특명을 받은 승려 도림은 백제로 은밀히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백제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장 깨기. 바둑으로 도장 깨기를 실현합니다. 백제에서 내노러 하는 바둑 고수들을 찾아서 바둑 시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깨버립니다. 그렇게 그의 바둑 실력은 백제 바둑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순식간에 나라 전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백제일보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겠죠. 승려의 모습을 한 바둑의 신의 재림, 도림은 알파고도 제압할 수 있을까? 바둑광인 계로왕이 이런 도림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도림 스님을 궁으로 초대합니다. 백제의 왕이 고구려 장수왕이 던진 미끼를 본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바둑의 신 도림이시구만. 어서 오시게. 나도 말이야 바둑을 좀 두긴 하는데 어째 성이 차진 않겠지만 나랑도 한판 두어줄 수 있겠나?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허나 제가 듣기로 대왕의 바둑 실력이야말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에헤이! 참,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사실 백제에는 더 이상 내 적수가 없긴 하지. 하지만 자네가 워낙 뛰어나다니 한 수 가르쳐 주시구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계급장 떼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의 계로왕이 바둑에 완전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계로왕과 고구려 스파이 도림 스님의 독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바둑만 뒀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내 정치 이야기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주제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런지요? 물론이요, 대사. 허심탄회하게 할 말씀 있으면 해보시오. 왕의 통치하에 있는 백제는 지금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이옵니다. 저 바둑도 모르는 고구려의 장수왕 같은 자는 왕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자이옵니다. 그런데 어이하여 위대한 왕의 위엄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계시옵니까?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장수왕 그 늙은이보다야 낫지. 그렇지. 근데 우리 백제가 그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나의 위엄을 세울 수 있는 방도라 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왕께서는 지나치게 겸손한 곳이 탈이시옵니다. 지금은 백제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할 시기입니다. 먼저 왕이 계신 이 궁궐도 좀 증축을 하고 강을 막아 포를 만들어 백성들의 여가 생활도 장려하고 장마에도 대비해야 할 줄 아래옵니다. 이런 토목공사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저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옵니다. 이날 이후 백제 곳곳에서는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제의 각 행정부처에서는 신하들이 반발하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폐하, 지금 백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의미한 토목공사로 인하여 세수가 바닥이 나고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승 도림을 내리치시고 국정 운영에 전념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계로왕은 길을 막고 바둑에 더욱더 열중을 했습니다. 스파이의 귀환. 바둑으로 백제의 내분을 일으킨 도림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고구려로 돌아와 장수왕에게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폐하, 감히 무르익었습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장대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백제라는 감은 쉽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수고했다. 내 친히 백제한 이놈들을 손봐주러 나가리라. 이렇게 해서 장수왕이 80이 넘은 나이에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7일 만에 함락을 하게 됩니다. 백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로왕은 한편 어떻게 됐을까요? 고구려로 전향한 백제인의 손에 잡힌 백제의 계로왕은 아차산성, 지금 현재 서울과 구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금 현재로 아차산성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패배로 백제는 한강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들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수도, 원래 이때 당시 수도는 현재 서울 풍납토성 쪽에 있었죠. 그래서 풍납토성에 가면 백제의 유물과 잔해가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공주, 충남 공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대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지만 장수왕과 도림의 합작품인 바둑전쟁이 한몫을 했음은 삼국사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수왕의 바둑전쟁 알파고 프로젝트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